21세기를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 해서 영어를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영어 외에도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랭귀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산업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카.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 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BMW 신차의 개발 비용은 9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주행과 안전 시스템은 물론 자동차 동선을 통한 빅데이터의 구축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항공기 기능의 80%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747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무려 800만 라인이나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히 있는 냉장고 등에도 소프트웨어가 쓰여 최적의 음식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의 혁명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와 앱스토어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을 하나로 연결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I think everybody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 Should learn a computer language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The bigger one is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of folks who are going to become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Yeah, keep looking. Don't just play it. Is it the future? 부모님들께서는 또 학생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뭐 체험도 해보시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그래도 과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무엇냐, 이게 정말 앞으로 좋은 거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차관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토론회에서 어떤 궁금증 많이 해소하시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시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재 아주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또 향후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편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점점 중요도가 더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윤종국 차관님의 모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21세기에 이 치열한 환경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서바이브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21세기에 자원은 없는 나라, 그러나 21세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가 과거에 값싼 노동력이 있었다면은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열심히 움직이게 되면은 21세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력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21세기를 살아가는 길은 뭘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손과 발이 아니라 두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뇌는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두뇌는 아주 창의력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두뇌를 얼마나 잘
잘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프트웨어다. 물론 과학기술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미래를 또 전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창조경제시대 아마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리엔 정말 학부모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도 많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 교육의 현실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계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소프트웨어를 직접 많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더풀 소프트의 서보성 팀장님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요즘처럼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기가 모든 신문에 1면, 2면을 했던 경험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주시는 차관님과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대신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혹시 코딩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전산이나 컴공과를 전공한 학생들도 막상 소프트웨어를 한번 짜봐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짤 수 있는 학생은 10%가 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고등교육도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코딩 교육을 초중고까지 혹시 의무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코딩 교육처럼 등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가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 방침이 좀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하니까 코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도구다.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상상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겠죠. 상상하는 것을 분명히 실현해야 되겠죠. 리얼라이즈하는 툴이 뭘까라고 본다면 역시 소프트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잘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건 하나의 툴로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인 논리적인 사고, 이것이 더 중심이 되는 거지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사고를 컴퓨터적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앞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예를 들면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우리가 보통 신문, 언론, 방송 하면은 저널리스트들이 그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널리즘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하게 되면은 저널리즘을 컴퓨터적인 방식으로 그 알고리즘을 짜놓으면은 컴퓨터가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SNS랄지 이런 거를 다 캐치를 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캐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센티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직접 알아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분석을 해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 중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게 저는 소프트웨어라는 그 교육이 갖는 하나의 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고차원적으로 뇌를 생각해야 하는
머리를 더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코딩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코딩이란 말이 코드, 암호죠, 암호. 그래서 우리가 안녕, 헬로우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풀어놓은 것, 언어를 코딩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분명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교사 대표로 마포고등학교 서성원 교사님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어 왔는데 제롬 윙 교수란 분이 2006년에 이제 이런 개념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컴퓨테이셔널 띵킹, 뭐 저희 나라 해석하기로는 정보과학적 사고 능력, 계산적 사고 능력, 뭐 정보적 사고 능력 굉장히 여러 개의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 나라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이런 소프트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좀 어떤 준비를 했으면 이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사과를 맞바꿨어요. 그러면 1인당 몇 개씩 갖습니까? 그래도 하나씩 갖게 되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맞바꿨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갖게 되죠? 2개죠. 2개씩 갖게 되죠. 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만은 만질 수 없는 물건들,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이랄지 또는 뭐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50년 동안은 물건을 사다가 만드는 것,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물건을 사다 만드는 경제는 이제 점점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 그 무언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이 영역의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다음에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교육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공하고 가치를 높이는 교육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툴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다 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다. 그 언어가 뭘까? 저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랭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교육하면 확 와닿진 않은 점도 있는데 이곳에 아무래도 학부모와 또 학생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까요, 차관님? 지금 여러 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학교 정규 과목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정규 과목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교육이 일거에 이거를 습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로 우리 기업들,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이버랄지 또는 삼성전자랄지 뜻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상당 부분 학교에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제가 반응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다.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과학교를 통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나누는 내내 제 왼쪽이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김태주 학생의 똘망똘망한 눈빛이 뜨거운데요. 우리 차관님께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양고등학교 1학년 김태주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흥미를 가졌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 정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핵심을 질문해 주셨어요. 네, 차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내가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간다면 정거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정류장까지. 거기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여기서 지하철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하철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체가 나는 소프트웨어다. 단지 그 생각한 것을 컴퓨터라는 기계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갖는 것.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자, 나는 기차와 그다음에 버스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툴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들, 이제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지고 그 상상력을 기르는 부분하고 그 상상한 거를 코딩으로 현실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주 학생 좀 답변에 해결이 되셨나요? 네, 해결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네이버 길찾기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출발 지점과 목적지 지점만 딱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빠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런 소프트웨어로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우리 학부모님께 여쭤볼 텐데요.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학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제 계속 어떤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과목들이 나올 때마다 먼저 걱정되는 게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걸 제일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 평가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특히 이제 이게 또 수능 시험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한다면은 애초에 취지와는 달리 입시 교육의 한 과목으로 변질이 돼서 창조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력이 필수가 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약간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지 차관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이 소프트웨어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역량과 어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그 툴이 정말 우리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툴이 된다고 본다면은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능에다가 반영할지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하다. 대신에 모든 우리 학생들이 아, 이런 툴이 있구나 하는 거를 맛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영상물에 빌 게이츠 나왔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잘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배운 사람은 아니죠.
아빠가 사준 PC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PC하고 대화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PC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윈도우라는 OS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상태입니다. 빌 게이츠 생각에는 내가 4년 공부해서 하버드를 졸업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만드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OS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아이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전문가가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입문을 해서 맛을 보고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1%만이라도 나온다면 그 1%가 빌 게이츠의 만큼은 안 되더라도 빌 게이츠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혁신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비록 자원은 없지만 땅덩어리는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지만은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하면 또 수능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 향후에 이제 생각해 보시고 우선은 아이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추진될지 그 향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제 저희도 이제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도 하고요. 그다음 연수도 2박 3일 정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는 교육의 질은 절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의 명언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교사들이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 수업을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부에서도 이러한 그 교사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상당 부분의 예산을 교사 연수하는 부분에 책정을 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현재도 이미 약 한 2,000명 이상의 교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에 와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NHL이랄지 또 삼성이랄지 이런 데서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전 학교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수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재 학교랄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금년에 최초로 하나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여러 개를 이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IT 관련 특화 대학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한 10몇 개 되는데 이걸 점점 넓혀서 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전공하면서 IT 관련 기술을 같이 전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오게 되면은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끼리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이제 335 모여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정보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가 작년 기준으로 중학교는 약 1,000명, 고등학교는 약 2,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부의 지원으로 좀 더 늘어나고 또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학부모 대표이신 정현정님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자녀의 직업이나 미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학부모 담당이라 이제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은 향후 아이들의 그 진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항공기의 거의 90%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하는 주요 기업체의 CEO들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전 세계인의 3억 명의 발에 신발을 신길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 부산 하면은 신발 산업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지금 부산 가면 신발 단 한 켤레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악교로 풀을 붙여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악교로 풀을 붙여서 신발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신발 뒷창에다가 소프트웨어가 담긴 칩을 딱 꽂게 되면은 이제 이게 50불짜리 신발이 아니라 500불짜리 내 건강 보조 신발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신발이 알아차립니다. 아, 주인이 오늘 운동하러 나가는구나. 하루 내내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집에 들어갔구나. 신발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몸무게를 신발이 아니까 내 몸무게와 오늘 하루 걸었던 걸음거리를 계산을 해서 오늘 운동량을 체크를 합니다. 아, 오늘 2300칼로리 운동을 했구나. 그리고 2300칼로리라는 그 데이터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팅 파워에 저장이 되죠. 오늘 것, 내일 것 또는 어제, 지난달, 5년 전, 10년 전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My own big data. 나만의 빅데이터가 10년간 쌓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빅데이터 좀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내가 지난 10년간 운동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그걸 안 했어요.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누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까? 빅데이터가 있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중국에서 50불짜리 신발 악교로 붙여서 만들어 오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칩을 이용해서 그 신발을 500불짜리 신발로 바꿔버리고 이제 신발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 도우미. 그래서 나는 신발이라는 물건, 프로덕트를 내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것. 내가 신발 얘기 하나만 들었지만은 여러분 스푼이죠, 스푼. 네. 스푼에도 바닥에다 센서를 깔게 되면은 우리가 스푼으로 국물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스푼이 알아차립니다. 아, 2.3% 소금물이구나. 네. 내가 스푼을 떠먹게 되면은 스푼이 카운트를 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한 자리에서 하루 먹어야 될 소금량의 3분의 1을 오버하게 되면은 스푼 끝에 노랗게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더 먹지 말라는 신호겠죠? 그래도 아까워서 한 숟가락만 더 먹을게 하고 딱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동 모드 있죠? 부르르 뜨는 거. 스푼이 갑자기 진동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부르르 떨면서 아무리 국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중국에서 10,000원짜리 스푼을 찍어 오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센서를 붙이고 칩을 붙여서 내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 도우미로 바꿔버려야 돼요. 스푼이라는 물건, 프로덕트를 내 건강 도우미라는 서비스로 바꿔버려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소프트웨어라는 힘을 동원하게 되면은 서비스로 바꿔버릴 수 있다.
그게 우리 창조 경제의 한 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이게 서비스로 바꾼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한 역량과 그런 도구를 갖춰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태주군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 기억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좀 이런 수업 듣고 싶어요 하는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주군 바로 말씀해 주시죠. 평소 정보시 수업 시간에 프로그래밍 수업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와 쉽게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혹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과정으로 된다면 뭐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시험 보는 지루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과정으로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줄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보다도 1점이 더 높고 이거는 3점이 더 높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는 이 아이만이 생각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 또 이 소프트웨어는 똑같은 기능이지만 이 아이만이 생각할 수 있는 똑같은 또 다른 영역,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거는 5점이고 이거는 3점이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규 과목에 들어간다면 패스냐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패스, 논패스 아시죠? 우리 이제 그 스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신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2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패스, 논패스로 좀 자유롭게 창의롭게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개인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팀,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계속 교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팀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결과는 어떤 결과였든 간에 다 존중을 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성이 인정되는 정말 창조 경제의 교육 방침을 또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아무래도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또 어디서 하느냐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자, 산업계 대표로 나와주신 원더풀 소프트의 서보성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요즘처럼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확 올라오기 한 3년 전부터 저희는 전국에 있는 한 1000개 학교를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경험담을 비춰 설명을 좀 질문을 좀 싶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모바일 쪽에 좀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모바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직접 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요. 쭉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학생들 간에 계층 간에 조금 이 우열이랄까요? 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지만 진짜 뛰어난 학생들은 야, 우리 회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어떤 좀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친다 그러면 그 한국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를 한 10개, 100개는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짜 딱 뛰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조금 교육을 시킬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역시 그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캐치를 해서 특별하게 키워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별도로 만든다랄지 또 소프트웨어 영재 학교를 만든다랄지 특히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예를 들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수능시험 관계없이 오로지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특히 그 인터넷 보안 같은 경우도 그 여러 해킹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해킹은 소프트웨어 덩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역은 굳이
수능이라는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그런 것 관계없이 학생들을 역량 있는 사람 순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창업의 기회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창업에 도전해봐라. 여기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 역량 발휘하는 것으로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창업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게 꼭 어떤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자기 역량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다른 젊은이들도 또 도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선순환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프트웨어에 자질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겠다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기술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의 생태계 조성 전체를 위해서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각계의 질문을 좀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차관님? 네,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가 올인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하드웨어의 가치보다는 소프트웨어 가치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회사가 NHN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탄생된 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회사가 탄생된 지. 그러나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텔레콤, KT라는 회사 있죠. KT는 하늘에 위성도 있고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길, 철도 밑에 광 케이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회사인 우리나라의 SK텔레콤 아시죠? 우선 이 두 회사를 합한 회사만큼이나 커져버렸어요. 불과 15년 만에.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 NHN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5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15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사라져야 될 입장이죠. 아무것도 없던 nothing에서 세계 3위의 회사로 커버렸고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들여다본다면 역시 21세기는 자원은 없지만은 머리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사회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에다가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70%는 우리 땅의 70%는 산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땅의 30%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돼요. 5천만 명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은 없지만은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악유로 풀을 붙여서 신발을 만드는 학생이 아니라 그 신발을 만들어 놓으면은 칩을 붙여가지고 건강 진단하는 센서를 붙여가지고 건강 보조기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니다. 우리 새로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창조경제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그 본질이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우리 주인공인 우리 김태주 군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산업계, 또 교사,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심히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늘 소프트웨어 공감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여러분 좀 오해가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해결이 됐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 대화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